쿠팡 청문회 2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나타나지 않은 건 2주 전과 다름이 없고 하나 달라진 건 로저스 대표가 고자세로 언성을 높이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4년간 140억 원을 받아간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셀프 조사를 국정원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백영훈 부총리는 악의적 발표라며 반박했고 국정원 역시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전다빈 기자입니다. 오늘도 책임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종 책임자이고 또 사실은 쿠팡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또한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 즉 동일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릴 핵심 인물인데 불출석한 겁니다. 동생인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했으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김 부사장이 4년간 140억 원을 받았지만 임원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I said he's an employee and makes less than the average employee at his level.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적으로는 임원이 아니어도 특수관계인이 고위 연봉을 받으면 동일인으로 지정할 요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2021년부터 동일인 지정을 피하며 국내 쿠팡 대표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김 의장 대신 참석한 헤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개인정보가 3천 건만 유출됐다고 결론낸 셀프 조사에 대해 정부 지시가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They told us to reach out to the suspect. 하지만 쿠팡 유출 사태 범정부 테스크포스를 이끄는 백영훈 부총리는 쿠팡의 발표와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개보이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이제 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노트북 외에 클라우드 등의 정보를 올렸을 가능성도 있어 모든 분석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수차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쾌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연루된 산업재 은폐 의혹을 묻자 확인했느냐며 큰소리쳤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쿠팡 노동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영 기자입니다. 20대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가 청문회에 나와 쿠팡 측에 소리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개자식들아. 그리고 아들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CCTV를 제가 1년 동안 분석을 하면서 발자국 하나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기록한 노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힘겹게 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연락조차 없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결국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I am so sorry. And I offer you my deepest condolences. 하지만 CCTV를 검토해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산재 은폐 의혹의 진위를 따져보았느냐며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왜 열심히 일했겠냐? 최근에 언론에 Have you authenticated this 들어보세요. Have you authenticated this 질문 안 끝났습니다. 해당 의혹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제보자의 주장이란 건데 JTBC와 단독 인터뷰했던 제보자의 대리인은 해당 자료는 법정의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쿠팡이 문제 삼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선 로저스 대표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라는 이메일 지시를 직접 내린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그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로저스 대표는 새벽 배송을 두고 상식에 벗어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I'm not aware of 제가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알지 못합니다. 쿠팡이 병원 진료비를 지급할 때 일반 처리로 진행하라고 유도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업무 중 사고란 기록을 남기지 말란 건데 사고가 났을 때 119 신고 대신 회사 차를 쓰라는 지침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쿠팡 이야기를 또 다뤄야 됩니다. 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제가 지금 방송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쿠팡 청문회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못 접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3시 반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반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아, 그 앞에 내용이 좀 어떻게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언론에서 잠시 오전에 보도가 됐듯이 이제 협박 메일이 좀 공개가 되면서 지금까지 자체 조사라고 얘기하면서 쿠팡에서 거짓말했던 것들이 사실상은 진실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나 하고 있는. 아, 자체 조사가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체 조사 결과에는 접속은 3,300만 건 접속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유출되고 자기가 네. 데이터 수정해가지고 한 것은 3,000건 정도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협박 메일은 정확하게 본인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분석한 내용까지 다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협박 메일이 공개되면서 오늘 배경훈 이제 TF 팀장을 하고 있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의 자체 조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쿠팡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셀프 조사했죠. 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거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공시를 내버렸어, 미국에다가.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메일이 나왔다면 얘네는 이제 회사 문 닫기 직전입니다. 쿠팡이 공시한 내용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 큰일 났다, 얘네들 이제. 3,300만 개 계정에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 회수된 기기 분석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전송된 증거가 없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와, 그런데 증거 정황이 나왔으면 얘네들 만약에 그게 거짓으로 밝혀진다. 이거 허위 공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 공식적인 결과 발표는 아마 쿠팡의 자체 셀프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좀 뒤집는 결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대박.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협박 메일에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배송 주소 1억 2천만 건, 그 다음에 주문 데이터 5억 6천만 건, 이메일 데이터 주소 3,300만 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 관련하여 니들 지금 정보 보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보 보안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서 본인이 2,600건 정도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한 내용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적시를 하면서 나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니들 긴장해. 이렇게 협박 메일을 보낸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은 뭐 탈팡이 아니라 네. 이거는 끝장나겠는데. 문 닫겠네. 이 허위 공시를 한 게 되거든요. 어떻게 되나 그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공시 자체가 저 메일 나오기 전에도 이게 문제가 있었죠.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되는 의견, 다시 말해 우리 정부가 이거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 사실도 공시를 했어야 되거든. 반드시 같이 반드시 해야 돼. 그게 규정이야. 근데 그걸 공시를 안 했어. 이것 하나만으로도 얘네 이제 날아가기 직전인데. 그것도 문제였구나. 그 메일이 나왔으니 이건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집단 소송이 진행되니까 빠르게 지연 공시를 하면은 더 책임이 커지니까 자기들이 자체 셀프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했는데 지금 최욱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거기에 대해서 좀 사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함께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건 빼놓은 거죠. 와, 큰일 났네. 뭐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야, 이건 이제 난리 납니다. 네네. 이거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네, 맞습니다. 와, 저분 닫겠다 이러다가 계속 장난질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 오늘 그 증인으로 이 범킴 안 나왔고, 네. 범킴 동생도 안 나왔죠? 네, 김유석 씨도 안 나왔고요. 이 새끼들 진짜. 요 얘기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김범석이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서 대표직 다 내던졌잖아요. 그런데 쿠팡 정도 규모의 대기업은요, 총수를 지정을 해서 불공정 거래 규제를 받게끔 되어 있나 봐요.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규정 자체가. 그런데 쿠팡은 친족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내세워 가지고 총수 지정을 계속
피해 왔었어. 그런데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이라고 있습니다. 김유석이 이 김유석이를 내세워서 가족 경영을 몰래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동안의 쿠팡은 동생 김유석은 단순 직원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 근데 이 동생이 4년간 140억 원을 받아가. 140억 원. 4년간 140억. 단순 직원이 140억 받아가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김유성이가 쿠팡 부사장 직함을 사용한 걸 확인했대. 이 새끼들이 이거 큰 잘못 아닙니까 이거? 사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제가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다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독과점법 온라인 독과점법도 반대해 가지고 손해배상 관련한 것도 반대해 가지고 안 됐는데 이번에도 정무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상임입니다. 이번 관련 상임인데 근데 반대해서 윤한홍 위원장이 반대해서 사법위에서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 동일인 제도는 그 질문을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김유석 관련한 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2021년 실제로 쿠팡이 16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재벌 집단으로 해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총수. 재벌 총수로서의 그 동일인 제도를 인정을 받으면 법적 책임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꼼수를 부리려고 어떻게 하면 본인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고 실제로 우리 지금 뭐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총수를 자연인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동생을 한국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그것을 다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한 정황이 이번에 좀 드러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게 일반 직원이라고 했는데 민주당한테는 그 부사장의 임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그 안에는 레벨 1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1부터 10이 제일 높고요. 10이 제일 높고 총괄. 그다음에 그 김유석은 저희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레벨 8입니다. 그래서 전무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장이냐 전무냐 논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를 하고 동생으로서 급여도 그 오히려 사장보다도 급여를 더 많이 받는 140억까지 받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생한테 경영에 대해서 간섭하게 하고 실제로 총수 지정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법인으로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이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다시 동일인 지정, 총수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총수 지정을 하라. 영업 정지해야지 총수 지정이 아니라. 이 영업 정지는 별개의 내용이고 해마다 총수 그러니까 동일인 지정을 해가지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년 5월달에 다시 발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정위원회는 이 정도 됐으면은 정확하게 친족의 경영 개입이다 판단해가지고 총수 지정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답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구나. 계속 2016년부터 이제 쿠팡이 들어와가지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별꼼수를 다 두고 모든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렇게 싹 포진시켜놓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 재벌 총수제도까지도 회피하려고 이렇게 장난질을 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